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4월 22일 목요일입니다. 저녁 방송이고요. 자, 출석 부를게요. 부자 곰돌이님, 한준이님, 풍림부자님, MM님, 날마다 좋아짐님, 서향진님, 마음의 풍년님, 인내와 꿈님, 포비님, 평범한 부자님, 오토님, 쿨팡님, 어서오세요. 게스트분들 계시고요. 모두 복 받으세요. 자, 유튜브 계신 분들 한번 볼게요. 양윤성님 1등, 네, 제이엠님 2등, 주주 원장님은 3등, 네, 축하합니다. 선물 없는 거 아시죠? 손준영님, 어서 오시고, ST권님, 상투실형님, 좋아요 누르고 시작. 간물도님, 오랜만에 고품격 주식 오후 방송의 꽃! 수식어가 점점 길어지고 있어. 아주 바람직한 행동이죠? 네. 간물도님 어서 오시고요. 호란숙님, 송혜님 반갑습니다. 형주님, 예스님 어서 오세요. 류준영님, 좋은 날님, 날마다 좋아짐님. 오, 여기도 계시네. 네. 양쪽 다 좋습니다. 예스님은 운동할 시간이신데 운동하셔야죠. 운동하시고 오세요. 운동을 접었어. 그래, 운동 같은 거 필요 없어. 네, 안 해도 돼. 자, 전설의 복부인님 어서 오시고요. 조인님, 부자 오빠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권미경님, 아기를 재우는 중이라고요. 무음으로 이어폰 꽂으세요. 이어폰. 네. 자, 화수분처럼님, 부자 금손이님, 행복 만땅님, 뭉치엄마님 어서 오시고요. 이경희님, 연아리님, MNS님, 딸기 쪼꼬님 어서 오세요. 예스 빠빠님, 음악이 슬퍼요.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한번 들어봅시다. 자, 소비 말고 투자님, 웰컴님, 써니쌤님, 멀리보자님, 부자스톡님, 황마소님, 초아맘님, 그리고 전설의 복부인님, 텅크슈님, 야발라바 희기야! 그거라 이기야! 네. 네, 좋아요. 전설의 주문을 또 외우셨군요. 자영님, 둥천사님, 어서 오시고요. 네. 별콩님, 안짱님, 햇살가득님, 솔개님, 찐빵님 어서오세요. 최리치님, 이명숙님, 미관론자님, 양불의 사탕님, 무이비엔님 어서오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가워요. 초코망고님, 힐링캠프님, 백성수님, 김찬영님 어서 오십시오. 네, 전설의 복부인님, 운동하면서 들어요. 네, 김은경님, 양봉사냥님, 연아리님, 빨간색이 잘 어울려요. 멋져요. 그치? 멋이 없으면 입질 않아요. 네. 자, 어디까지 인사를 또 했더라. 네, 서양디님 인사했던가요? 자, 마음의 풍경님, 인내와 꿈님, 산드레님, 부자원호님, 오토님, 하늘지기님, 정민 태연아빠님, 블랙스와님, 현은주님, 야생호랑이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네, 복 받으세요. MM님도 어서오세요. 자, 요까지 갑시다. 네, 여기까지. 네, 하고요. 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조금 올랐어요. 가을 소녀님, 어서오세요. 네, 춘현님이 오셨네요. 봄인데 곧 가을 또 오겠죠? 네, 맞아, 그런 거야. 시간은 참 빨리 가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바로 되지. 네, 밥 먹다 보면 그냥 벌써 밥을 다 먹어서 막 슬플 때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이게 내 밥을 누가 먹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 야, 그런 분들은 다이어트 실패할 텐데 큰일이다. 자, 아무튼 네, 주원맘님도 어서 오세요. 잭슨 케빈님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수가 그래도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근데 내용 자체는 완전히 엉망진창이에요. 야, 장 올랐구나, 좋구나, 막 박수 치면서 막 동네 잔치 열을 기분이었는데, 내용이 별로죠? 네. 틱틱 소리가 나요. 틱틱 소리가 어떤 게 나지? 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네.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고품격 프리미엄 증권 방송이니까. 네, 혹시라도 뭐 마이크에서 잡음이 심하게 들린다거나, 그럼 한 대 때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잡음이 심해지면 그때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네, 괜찮으시니까. 혹시라도 이상하다 그러면 나갔다 오세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전자기기의 방해, 전자파 방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핸드폰 같은 경우를요. 네, 이게 핸드폰인데, 이거를 스피커에 가까이 갖다 댄다거나 그러면 나도 모르게 틱틱거리는 소리가 들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믿거나 말거나 합니다. 네.
박혜경님도 어서 오시고요. 김균혜님 반갑습니다. 식스맨님 어서 오세요. 하여튼 뭐 그렇단 얘기예요. 몰라도 돼. 그런 건 모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충 참고 들으십시오. 인내하는 방송입니다. 주식도 사면 항상 인내해야 되듯이 네 방송도 인내하면서 틱틱거리는 것만 이렇게 좀 음소거하고 들으세요. 자 갑시다. 네. 모르겠어요. 네. 뭐 크게 뭐 그런 거 민감하신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 뒤에 건드리면 또 잘못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만 그냥 뭐 말씀 뭐그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 그냥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은 시장 자체는 플러스 마감을 했어요. 박성범님, 백억준마님 어서오세요. 치토스님도 반갑습니다. 여기까지만 진짜 인사할게요. 끝. 네 인사 끝. 네. 더 이상은 안 돼. 그래서 시장이 일단은 플러스 마감을 했다라는 거 여기에 이제 주목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까 진짜 이거 엉망진창 속이 완전 썩었어. 속이 완전 썩은 게 왜 썩었냐면 사실 시장이 올라가려면 대형주가 올라가줘야 돼요. 근데 얘네들이 한 개도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내렸기 때문에 오늘 올라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주가가 이만큼 내렸어요. 그러면 오늘 주가가 올랐다. 이것은 뭐죠? 어제 하락에 대한 반등이라 이 얘기야. 근데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이 제대로 안 올라온 거나 마찬가지야. 아침에 좀 반등해보자. 그리고 열심히 뛰어갔는데 가다가 힘들어진 거야. 그 바위 옆에서 잠이 들었어. 잠이 들었더니 거북이 놈이 먼저 들어갔네. 난 뭔 된 거죠? 나는 진 거지. 딱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위쪽에서 쭉 끼어 내려왔다라는 거 이거 굉장히 좀 안 좋고요. 종합주가지수에 대한 그 분봉 상황도 얘기 드렸잖아요. 시황 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자, 주가가 하락, 그 다음에 이제 저점대를 잡긴 했어요. 저점대 잡아서 어제 저녁부터 올라오기 했었죠. 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주가가 많이 하락했지만 아래쪽 꼬리를 살짝 달아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 괜찮겠네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침에 외국인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반등. 자, 근데 우리가 항상 50대 50에, 네. 50대 50에, 이제 50대 50이 아니지. 50%의 법칙을 우리가 알고 있죠? 50% 법칙은 뭐야? 고점 대비 저점 해서 기술적 반등은 얼만큼 올라온다? 절반. 요거 잘 놓고 생각해 보세요. 꼭 뭐, 야, 이거 51%잖아요. 뭐 48%잖아요. 이럴 분들은 나갔어요. 네. 그냥 대충 절반이라 이 얘기야. 대충. 네. 대충. 비슷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항상 이게 주가가 올라간 다음에 떨어지죠. 그러면 반등 어디까지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있는데 이때 50%의 법칙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얼마큼 올라간다? 절반 정도 일단은 올라갑니다.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한계예요. 네, 여기까지가 기술적 반등의 한계. 그래서 기술적 반등이 진행이 되고 나서 더 올라가겠다 싶으면 여기서 뚫어줘야 돼요. 그러면 가는 거야. 근데 못 가고 뒤지잖아요. 그러면 뒤지는 겁니다. 당연한 말이죠. 뚫으면 더 간다. 못 가면 뒤진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50%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때는 기술적 반등 일단 나올 만큼 다 나왔고 떨어지기 시작한다. 보통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형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절부절, 네, 굉장히 힘든 시기를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냥 부정적인 이야기만 이렇게 겁을 확 주면서 얘기하면은 또 안 되잖아요. 그죠? 야, 그러면 이제 끝난 거냐? 이제 주식은 끝난 거냐? 이제 다 팔고 떠나야 되느냐? 이제 주식 세상을 드디어 떠날 때가 됐구나. 하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또 안 되겠죠. 왜? 시장은 망가질 이유는 없어요. 시장이 망가질 이유가 없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망가질 이유가 없어요. 경기 좋아지잖아요. 실적 좋아지잖아요. 코로나 개선되고 있죠? 뭐 지금의 당장은 뭐 아니다 싶지만 언젠간 끝날 거 아니야. 그죠? 조만간 끝나겠죠. 올해 안에 끝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상황은 계속 좋아지고 있어요.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지금은 뭔데? 지금은 조정이죠. 무슨 조정? 추세가 끝나는 조정이 아니라 너무 오른 것에 대한 조정입니다. 즉 단기적 조정이 지나가고 나면 저점을 어디서 잡을지 모릅니다.
그거는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3,000에서 잡을지 2,900에서 잡을지 아니면 3,100에서 잡을지 그건 나도 알 수가 없어. 그렇지만 저점은 언제고 잡힐 거예요. 너무 멀지 않은 시점에서. 저점이 잡히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반등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때까지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냐, 어떻게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것이냐,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생존. 살아남아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부부싸움을 막 했는데 내가 죽어버렸어. 그러면 내일은 없는 거야. 근데 어쨌든 살아남았어. 막 그냥 이리저리 피해가지고 막 슉슉슉슉. 이것은 뭐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야. 슉슉슉슉. 뭐 그러면서 막 이게 공격이 막 날라와. 그럼 이렇게 탁 피해야 될 거야. 탁탁탁. 네, 원투 하면서 피해야지. 그리고 어떻게든 살아남았어. 그럼 내일 아침 밥은 먹을 거 아닙니까? 죽으면 안 돼. 네. 부부싸움 했다. 일단은 도망쳐. 죽으면 안 돼요. 일단 맞으면 안 되니까. 맞아서 죽으면은 복수고 나발이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밥 먹고 싶으면 무조건 살아남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주식시장에서도 그냥 회복이 불가할 정도로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정내미가 뚝 떨어져 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은 끝이야. 네. 정내미가 떨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아, 주식 다시는 안 해, 나 그러면서. 주식시장 실제로 떠나겠다 생각하시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왜냐면 코인 같은 경우도 있잖아. 보니까 요즘에도 이제 길 가다가 젊은이들 3명이서 모이면 무슨 얘기 한다고? 코인 이야기. 근데 되게 웃기는 얘기들을 하는 게 뭐냐면, 자, 2천만 원이 1억이 됐잖아. 1억이 5억이 됐잖아. 이런 얘기들 쉽게 해요. 자, 2천만 원이 1억이 됐잖아. 1억이 5억이 됐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할 때 일반 젊은이들의 눈을 딱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반짝반짝 빛납니다. 다 거의가 근데 대부분이 코인 하는 사람들 다 젊은 애들이에요. 반짝반짝 빛나요. 실제로 투자를 그렇게 많이 하지 못해. 그냥 뭐 300만, 500만 이렇게 하긴 하지만 그걸로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는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가 계속 나와. 근데 그것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그러다 보니까 뭐 코인 시장 계속 커지고 있고 막 정부가 규제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 들락날락 하니까 들락날락 할 때마다 어떻게 돼요? 뭐 100%씩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죠. 그러면 뭐 30분 만에 100% 올라가는 거지. 주식 시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루 만에 100% 올라간다. 주식 시장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빨리 움직이니까 적은 돈으로 빠른 수익을 잘만 하면 올릴 수 있겠다. 막 그러면 다 코인판에 들어가죠. 그래서 코인 시장이 커지게 되고 거래량이 커지게 되고 그러니까 주식 이런 거 하지 말자. 물려서 뭐 하냐. 차라리 거기 가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으로 많이들 떠나시는데 코인은 뭐다? 코인은 들어가시면 네 진짜 운이 좋거나 진짜로 내가 치고 빠지기에 너무너무 잘하는 그런 능통한 사람이 아니면요 대부분은 다 깨집니다. 네 웬만하면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처럼 반응이 느리잖아요. 이렇게 손이 느리거나 이렇게 막 딱 보고서 지금 올라가는 건가? 쭉 올라갔네? 이제 사야지. 막 이렇게 주섬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코인 같은 거 하면 100이면 100다 귓방망이 맞고 떨어집니다. 이거면 할 게 아니다. 막 눈 뻘개져가지고 쳐다보고 있고, 밤에 잠도 못 자. 네. 왜냐면 코인은 24시간이거든요. 계속 봐야 돼, 시세를.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 자기 일이 되겠어? 요즘 애들이 일을 안 한대잖아요. 일을 안 한대. 회사에 가가지고 그거 쳐다보더라고. 왜냐면, 인터넷에 이런 말이 돌아다니더라고요. 코인으로 뭐 400억을 벌었다, 200억을 벌었다. 그래가지고 회사 때려쳤다. 뭐 그런 얘기도 막 나와. 나도 여차하면 그렇게 벌어 때려칠 거야. 네. 꿈을 가지고 가는 거야. 꿈을 가지고. 이 주식 투자라든지 뭐 도박이라든지 뭐 코인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게 돈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꿈이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나도 적은 돈으로 큰 돈을 벌 수 있어. 그것도 빠른 시간 내에. 흑수저에서 금수저로 가는 방법은 이것뿐이야. 라는 생각이 깊게 파고 들어가죠. 이건 물론 사회적인 문제예요. 사회적인 문제이긴 한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그런 젊은이들은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죠? 20대 막 초반 막 그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막 이제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은 쥐고 있는 게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코인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면은 정말로 잃어버려도 되고 아예 그냥 이거 없다 생각하고 투자하시는 뭐 그런 정도 아니면은 손도 대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냥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항상 뭐 코인이고 뭐 도박이고 주식이고 간에 꼭 물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그
초입에서 뭐가 있냐면 욕심이란 게 생깁니다. 욕심이란 게 있어요. 뭐 로또라든지 이런 거 왕창 사가지고 뭐 한 번 2등 당첨됐다거나 큰 돈 벌었던 기억들이 있죠. 네, 큰 돈을 벌었던 기억들. 그 기억 때문에 로또를 또 계속 매달 그냥 100만 원씩 사시는 분도 있어요. 2등 한 번 당첨돼서 그냥 몇 천만 원 받았다. 그거 때문에 1등이 꼭 될 것 같거든. 그래서 계속 사, 계속 사. 안 돼, 안 돼. 그렇게 하면은 절대로 내 원금 다 날리고 나서 당첨금 받은 거 다 날리고 내 원금도 다 날리고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빚을 지게 된다는 얘기죠. 이건 안 돼요, 안 돼. 큰 돈을 벌었던 기억이 있으면 짜릿한 기억이 있으면 거기서 그냥 팍 꽂혀서 끝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코인에 500만 원 넣었어. 순식간에 한 2천만 원까지 벌었어. 400% 나왔죠? 맞나? 5, 4, 20 맞죠? 400% 나왔지. 한 1시간 만에 400% 나왔다. 박수 치고 난리 환호성 칠 거 아니야. 그 짜릿한 그 기분. 근데 그 이후에 계속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고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내가 2천만 원 벌었어. 그럼 2천만 원이 내 돈이 아니야. 왜냐면 그걸 빼? 안 빼지. 그럼 계속 투자해요.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샀는데 한 3, 4개월 만에 막 100%막 그냥 뭐 한 1억 집어넣는데 갑자기 2억이 되고 3억이 되고 막 그랬어. 갑자기 그냥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렇게 큰 돈을 벌었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짜릿한 기억 때문에 그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대형주가 지금 그렇게 많이 올랐잖아요. 야, 그때 샀으면 대박을 쳤어. 그때 샀으면 대박을 쳤어. 뭐 시젠이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샀으면 뭐 1000%, 2000%를 먹었어. 3000%를 먹었어. 딱 그 부분을 가지고 꽂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걸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당연히 그런 장은 또 오겠죠. 여러분들이 돈을 다 잃고 난 이후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요. 네. 모든 국민이 열광할 때가 있었어요. 10만 전자 뭐 간다 그런 얘기 나올 때 그때는 뭐 다른 거 쳐다보는 사람도 없었어. 뭐 코인이고 나발이고 다 됐고 다 필요 없고 일단 삼성전자 특별 배당 뭐 주식으로 이제 가자 뭐 3,000 포인트 뭐 가자 잔뜩 샀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돈 번 사람도 있었거든. 누구? 네. 성추사 같은 성투사 같은 사람이 5만 원 밑에서 사가지고 돈을 벌었거든. 그러니까 야 저거 삼성전자로 저렇게 돈을 많이 벌고 수익이 많이 나고 그 다음에 뭐야 배당도 많이 받고 야 저거는 진짜 대박이야. 저렇게 해야 되겠다. 꼭 끝물에서 그렇게 생각하죠.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남들이 돈 벌었다는 이야기로 들어오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한번 먹어봤던 사람들은 그런 일이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디서요? 꼭지에서. 꼭지에서. 여기가 문제야. 이제부터가 문제야. 자, 항상 고점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요. 잠깐 동안 재밌어요. 왜냐면 고점에서는 변동성이 크거든.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막 이렇거든. 네. 뒤에 뭐가 있어요? 이응 이응이 뭐지? 네. 아무튼 네. 후광 후광 반짝반짝해요. 네. 그래서 저 위에서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재미있어요. 9만원에 샀는데 96,000원까지 올라서 신고가 나오니까 방당 터질 것 같거든. 그 다음에 주변에서 막 뉴스들이 나와요. 뭐 그냥 이걸 돈 벌었다 이것도 올랐다 뭐 그런 얘기들 뭐 목표 주가 막 올라가고 막 과감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과감해져야 돼요. 과감. 어디에서? 욕심에서 과감해져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계룡산에 가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돌을 닦아도 되지. 네, 돌 닦는 거 아니고 돌을 닦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뭐 그러고 있으면 누가 올 거야. 요즘에 혹시 마음의 병이 있지 않으신가요? 하시는 사업이 잘 안 되시거나 복이 되게 많으세요. 조상님께 공을 한번 드려야 되는 제사 지내러 가자는 사람 붙을 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은 바로 그냥 주먹으로 빡 네. 쳐버리면 되고요. 돌을 닦거나 마음을 좀 차분하게 가라앉히거나 그래서 완전히 해탈을 해버리면 돼. 욕심을 버리게 되는 순간 시세가 모여요. 근데 그거 안 되시는 분들은 딱 하나만 기억해. 네, 뭐라고요? 고점 지옥 저점 천국. 여러분이 주식할 때 원칙만 딱 세워놓으시면 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고점에서 매수 안 하겠다.
나는 저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고 저거 무조건 100% 아니 한 200% 올라가는 주식이다. 그냥 확실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고점에서 안 사겠다. 그거 딱 기준 정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하면 돼요.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매뉴얼. 꼭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거 다른 것들 고장 날 때 왜 그래요? 컴퓨터 고장 나는 이유 뭐 있어요? 오버클럭 해가지고 그렇잖아. 자기 용량만큼만 딱 하면 되는데 그 오버 용량을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가져. 과부하 걸려서. 주식은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딱 원칙을 지키세요. 나는 고점 매수만 하겠어. 그러면 그렇게만 하세요. 그렇게만 하십시오. 그러면 고점 매수만 하게 되면 고점에서 막 떨어지는 거 있지만 고점에서부터 더 올라가는 애들도 있겠죠. 근데 그 고점이라는 게 참 완전 꼭대기 잡으면 정말 처참합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지. 생각해 봐봐요. 성공할 확률 10%에 90%의 실패 확률이 있어. 성공할 확률, 네, 70%에 실패할 확률 30%짜리가 있어. 뭘 사실 거야? 성공 확률 10%, 근데 대박이 터질 수 있대. 뭘 사실 거야? 이 10%에 거는 것은 바보짓이야. 왜냐면 90% 때문에 내가 완전 망할 수가 있거든요. 찍 해놓고요. 네, 찍 해놓고 70%의 확률을 따라가라는 얘기입니다. 이 70% 확률은 저점 매수예요. 왜냐면 내가 밑에서부터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거든요. 밑에부터 먹을 게 많다는 얘기예요. 먹을 게 많으면 그걸 가만 놔두겠어요? 생각해봐. 세렝게티 초원에 큰 영양이 죽어갖고 누워있어. 우와, 꼬닥해가지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었어. 지나가던 사자가 그걸 딱 봤어요. 에이, 뭐 먹을 게 있다고? 나는 코끼리나 노려야 되겠다. 미쳤습니까? 사자가 미쳤어? 그럴 리 없어요. 일단 먹을 게 있잖아. 그럼 가서 먹는 거예요. 야, 이거 웬 떡이냐? 그러면 먹겠지. 응. 근데 에이 저건 됐어. 아유 되는데 저건 조그만 거 저거 먹어야 되겠어? 그러면서 코끼리를 잡으러 간다. 코끼리한테 밟히면 죽는데? 기린 잡으러 간다. 기린한테 밟히면 죽는데? 이해되세요? 큰 고기가 있지만 거기에는 위험이 따르는 거거든. 그런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커지는 순간 리스크는 커진다. 주가는 올라가면서 계속 리스크를 쌓아갑니다. 밑바닥에 있을 때는 리스크가 빵이었는데 올라가면서부터 10, 20, 30, 40, 50, 60 이렇게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가격에 산다는 것은 그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는 확률도 있겠지만 따라오는 리스크가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걸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고점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얼마나 무서운 자리인지 알게 됩니다. 보기에는 되게 화려하죠. 막 주변에서도 막 그냥 왜 아직도 안 샀어요? 뭐 목표 주가 이렇게 됩니다. 막 그런 얘기하지만 이럴 때 매수를 하지 않는 거 정말 이건 뭐 용기고 뭐도 아니야. 그냥 네. 내가 여기서 샀을 때 가지고 있는 내가 감수해야 되는 리스크가 얼만큼인지 생각하게 되면 손이 안 나가게 되어 있어요. 무섭지. 이런 데서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이런 데서는 너무너무 좋아하고 밑에서 이럴 때는 아주 무서워요. 아주 그냥 막 이럴 때요. 네. 조금 용감해져야 되는 시기 있잖아요. 이럴 때. 이건 뭐 이렇게 내려가니까 막 이제 엄청나게 무서웠는데 내가 무슨 얘기했어요? 밑에서 주가가 떨어지는 것은 지 아무리 떨어져 봤자야. 네가 가봤자 바닥이야. 어차피 바닥인데 거기서 뭐 대가리를 쳐박고 막 밑으로 들어간다고 그게 뭐 되겠습니까? 뭐 헤드뱅잉 한다고 뭐 지가 드릴처럼 뭐 밑으로 파고 들 거야. 지금 여기서 땅 파가지고 뭐 사우디까지 나갈 거야. 그런 거 없어요. 지구 반대편 나갈 수 없거든. 그냥 거기가 끝이야. 바닥이면은 그게 끝이에요. 그러면 거기선 물려도 돼. 물리면 더 사도 돼. 안전하니까. 이게 안전한 거거든요. 위험해 보이지만 안전해. 이게 중요한 건데 꼭 보면은 네 여기서 안전하다고 느끼는 거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1층에서 떨어지면은 그냥 팔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고 그냥 멀쩡하게 살아서 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68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는 거지. 큰일 나는 거야. 큰일 나. 68층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옥덜매 되는 거죠.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지면 이거 예전에 되게 유행하던 건데 옥덜매 옥상에서 떨어진 매죠. 네, 나만 하는 건가? 네.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63빌딩의 경치는 좋겠지. 옥상의 경치는 좋아. 그 스카이 라운지 가보셨어요? 거기 가면 거기서 식사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진짜 멋져. 다 멋진데 거기 떨어지면 어떻게 돼? 뒤지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엘리베이터 고장났다? 뒤지는 거야.
무시무시할 겁니다. 자, 일단은 원칙적인 얘기는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그러면 지금 그래서 못 주라는 건데, 그래, 원칙 나 못 지켰다. 네 방송 늦게 봐가지고 못했다. 어떻게 하라고? 자, 여기 대해 설명 좀 해드릴게요. 이제 요즘에 여러분들 유튜브나 이런데 뉴스 같은 거 보시면 이제 조금씩 그 이야기 나오기 시작해요. 삼성전자 사지 마라. 삼성전자를 사더라도 비중을 축소해라. 대형주 하지 마라. 왜 이런 얘기 이제 나올까요? 올라가려고? 아니야. 올라가려고 그런 게 아니고요. 진짜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착각하시는 분도 있어. 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난 주식을 사야 되겠다. 그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해야 돼요. 증권사나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맞을 때도 있어요. 언제? 초반에. 초반에요. 초반에 맞습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예정치가 얼마로 했죠? 3,300. 내일이 말일이야. 내일 3,300까지 갈 수 있겠어? 못 가지. 오늘 3,177입니다. 증권사가 이렇게 3,300을 제시할 때 제가 오늘 그 월요일날 시황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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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주 원래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가는 장에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목표 주가 계속 위로 올립니다. 떨어질 때는요. 계속 밑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제시한 사람들은 올라가기 시작할 때 올라가니까 더 올라간다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처음에 제시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맞아. 맞다고. 더 올라가잖아. 봐봐. 맞지. 근데 이게 끝이 안 나. 이쯤에서도 올라간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여기서도 올라간다. 그 얘기 계속 나와요. 떨어지기 시작할 때는 여기서도 떨어진다. 여기서도 떨어진다. 여기서도 떨어진다. 뭐 그 떨어진다 그러면은 증권사에는 그냥 한정없이 떨어져. 이러다가 포인트가 빵 되겠어? 증권사 예보대로만 친다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에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대로 가다가는 10,000포인트도 가겠어. 자, 이것을 믿어야 될 시기와 참고해야 될 시기가 달라요. 시작점이냐 아니냐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보기엔 삼성전자는 제가 언제부터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때부터 말씀드렸죠. 욕먹을 각오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죠? 네. 비중을 옮겨가는 거, 팔면서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트폴리오 구성을 사실 몇 개월 전부터 그냥 뭐 어차피 올해 오기 전부터 말씀은 계속 드리고 있었을 겁니다. 중소형주로 그냥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그게 와닿지 않았나 봐요. 많은 분들이 아직도 대형주로 고생을 하고 있고 아직도 많은 비중 갖고 있고 아직도 손실을 보고 있고 포트폴리오가 안 올라와요. 이상하죠. 아직도 손해가 나고 있어요. 이 생각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뉴스에서 막 나오기 시작하니까 삼성전자 사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네. 삼성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뭐 하이닉스 뭐 이런 사지 마라 이런 얘기 나오니까 슬슬 이제 생각이 들기 시작해. 자, 아무 생각이 없었을 거야. 주가가 떨어지면 언젠가 올라가겠지. 왜 나한테 조언을 안 해주고요? 뉴스는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근데 걱정 마세요. 존버는 승리하거든요. 라고 얘기하면서 꽉 잡아놓고 있었어. 근데 이제는 슬슬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십시오.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야. 비중을 줄이세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람들이 걱정을 하기 시작하겠죠. 걱정될 거 아니야. 그동안 보지 못했던 뉴스들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삼성전자 더 빠진다라든지 더 내려간다라든지 이런 얘기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조금 일찍이, 지금도 그렇게 늦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네, 어차피 많이 안 빠졌잖아. 그리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보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이 8만원이 목숨줄이에요. 실제로 보면 8만원이 목숨줄입니다. 8만원 밑으로 삼성전자가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요거는 이제 죽었다 복창을 해야 돼요. 죽었다! 이렇게 복창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버티던 심리적 지지선을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자, 8만원이 깨지게 되면 주가는 당분간 더 빠진다 보셔야 돼요. 언제까지? 공매도랑 연결되면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가 뭐 여기까지 빠진 6만원까지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6만원까지 빠지게 되면 지수는 적어도 20% 정도 하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2000대 초반으로 빠집니다. 이렇게 되면 절대로 그것을 시장에서 가만히 봐주지 않아요. 이렇게 될 수는 없고요.
진짜 많이 빠지면 한 7만 원대까지 빠지지 않겠냐 이 생각이라서 저는 7만 원 정도가 매수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좀 해봐요. 그 다음에 뭐 옛날에 뭐 6만 원까지 오면 사겠다 뭐 그런 얘기 했는데 이건 뭐 6만 원 택도 없는 얘기고요. 7만 원만 와도 사줘도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 매수의 시기는 일단은 어디까지 빠졌는지 어디까지 빠질 것인지 그 다음에 언제 올라갈 것인지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뭐 나중에 볼 일이고요. 일단 지금은 어디냐면 요걸 지켜야 돼요. 요거 8만원 요 심리 요 심리적 지지선 8만원 깨지면 이제 네 뉴스에서 아주 대서특별하게 나올 겁니다. 대서특필로 나올 거예요. 삼성전자 8만원 깨졌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네 10만 전자 간다던 삼성전자 8만원도 깨져 뭐 이렇게 뉴스가 나오겠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그러면 설마 하던 사람들이 겁을 먹기 시작하는 위치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실질적으로 여기서 공매도가 개입한다 그러면은 더 빠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은 8만원을 목숨줄로 생각하고 보시란 이야기입니다. 네 8만원 목숨줄을 생각하고 보세요. 8만원이 깨지면 일단은 비중을 반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네, 반이라도 줄여야 되겠다. 이 생각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이미 반 줄였어요. 언제 줄였는지 아시죠? 언제 줄였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반 줄였어요. 왜 배당 다 받아 먹었잖아. 그 다음에 밑에서 사면 되니까 반 줄여놨어. 근데 이거를 막 나는 아주 오랫동안 갖고 가야 되겠어. 나는 막 한 10년 보고 있어. 절대 안 팔 거야. 그리고 나는 매달 살 거야. 뭐 2개월에 한 번에 살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굳이 안 팔아도 나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내려갔다 다시 올라갈 건데 이 내려가는 동안에 계속 살 수 있겠다. 그리고 나는 뭐 이런 계속 사는 이런 행동을 몇 년 동안 계속 할 거다. 그러면 무조건 승리야. 네. 무조건 승리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죠? 왜? 주가가 내려가요. 근데 언젠가 올라갈 거래. 그러면요, 내려갈 동안 내가 계속 사줄 수 있으면 돼요. 계속 사줄 수 있으면. 삼성전자로 승리할 수 있어요. 무조건 돈 버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주식들은 어쨌든 올라가는 운명을 타고났어. 인플레이션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무조건 올라갑니다. 얼마나 내려갈지 모르지만 네, 얼마나 오랫동안 또 조정받을지 모르지만 무조건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럼 나는 계속 사야 되겠어? 계속 살 사람이야? 그러면 괜찮아. 근데 나는 여기서 더 살 여력은 없고 그냥 참아볼래. 이런 사람들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네, 고민해 보세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요, 내려가는 거 생으로 다 받아야 되고요, 바닥 잡는 거 받아야 되고, 다시 올라와서 본전까지 가는 거, 이거 시간적인 손해야. 그러면 내려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절반이라도 팔고 밑에서 돌릴 때 다시 사면 일단 내가 팔아먹은 가격보다 싸게 샀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여러분들 성취감 느끼고요, 평단가 낮출 수 있고요, 훨씬 낫습니다. 갖고 있는 것보다. 그래서 저런 전략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돼요. 아, 이거는 여기까지는 가야 되겠어. 여기선 더 이상 못 참겠어. 왜 그런 거 있잖아. 어쭈 새끼 선 넘네? 네, 이게 선 넘는 거야 지금. 선 넘네? 선 시계 넘네? 이런 거. 선 넘으면 어떻게 돼? 참으면 안 되지. 선 넘었냐? 파박 파박. 네, 선은 넘으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 선, 내가 그은 선이지만 저 선을 일단 지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전략적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가만히 들고 버티거나 더 사거나 이런 부분인데, 가만히 들고 버티는 분은 일단 파세요. 근데 나는 다음 달도 사고 그 다음 달도 사고 월급 탈 때마다 계속 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닐 길길에 가세요.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해요. 이런 분들은 걱정 안 합니다. 계속 사보세요. 매달 무조건 수익입니다. 이거는 무조건이야. 무조건이야. 근데 중간쯤 되면 돈이 없거나 네, 계속 내려간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뭔가 불신이 생겨요. 잘 생각해봐. 내가 매달 삼성전자를 계속 사고 있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1년째 떨어지고 있어. 근데 계속 사고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 미쳤어? 미쳤어? 이러네. 미쳤냐 얘기 나온다고. 이거 이제 큰일이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돼요? 응? 어떻게 돼? 나도 흔들려. 그래서 진지하게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렇지, 내가 1년째 사고 있는데 1년째 계속 떨어지고 있어.
근데 계속 떨어질 수도 있잖아. 더 떨어질 수 있어. 2년째 떨어질 수도 있잖아. 근데 뭐 이건 나도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에 동조를 하는 순간 나는 밑에서 팔게 되거든요. 팔고 나면 기적적으로 올라가죠. 아, 골 때리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진짜 내가 독한 마음으로 나의 어떤 그런 그 투자 원칙을 탁 지키고 가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 리딩만 지금 17년째 이제 18년째 넘어가네요. 지금 4월 달부터 있었으니까 이제 18년째 넘어갑니다. 18년째 넘어가고 이제 주식 한 거는 이제 더 오래됐겠지. 그 동안에 내가 이 방법을 지킨 사람들을 진짜 100명에 한 명 볼까 말까 합니다. 네. 볼까 말까 해요.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쉽게 얘기해 봅시다. 한국전력 같은 거 생각해 봐. 한국전력 물려 계신 분 무지하게 많죠. 내가 여기서 63,000원에 샀다 이거야. 이게 2016년이에요. 뭐 삼성전자가 이렇게 빠질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빠지면 아주 뒤지는 거지. 근데 이렇게 빠질 것 같지 않지만은 삼성전자도 예전에는 3년간 조정받았어요. 3년간 빠지기만 했어. 생각해. 이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는데 한 2년 정도 버텼다. 3년째도 떨어지고 있어. 4년째도 떨어지고 있어. 이쯤 되면 말 안 나올 것 같아? 응? 이쯤 말 안 나올 것 같아요? 말 나오지. 계속 사고 있다면 미친놈 소리 됐습니다. 너 진지하게 생각하라. 네. 삼성전자도요, 지난번에 여기 이럴 때 보시면, 요거 3년간 떨어진 거야, 3년간. 3년간. 3년간 떨어졌어요. 이거 3년이에요. 1년, 2년, 3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3년간 떨어지기만 했는데, 떨어졌는데, 계속 주식을 샀다 생각해봐. 회의가 오지 않을까? 계속 사는데 계속 마이너스야. 답이 안 나오겠지. 그래서 에이씨 안 되겠다. 신저가 깨졌는데 팔아야 되겠다. 딱 그런 순간 기적적으로 주가는 상승하죠. 저럴 자신이 없으면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이해되세요? 저기까지 내가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그런 어떤 각오로 덤빌 생각 아니면은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그냥 어떤 네 진짜 그 바람이 부나 뭐 기쁘거나 괴롭거나 뭐 검은 머리 팥뿌리 될 때까지 그렇게 할 거 그럴 생각 아니면은 아예 접근하지 마.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내가 만약에 이게 뭐 3년을 조정받는지 어쩐지 그건 나도 몰라. 1년을 조정받을지 뭐 한 달 조정받을지 아니면 잠깐 조정받기가 끝날런지 이건 내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부정이 조금이라도 깊어졌다 생각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들 삼성전자는 무조건 많이 떨어져도 괜찮아 나는 계속 살 거야 이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삼성전자 샀는데 물렸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이럴 생각이 없는 분들이야 그죠? 뭐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그 다음 달도 떨어질 때마다 계속 사실 생각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8만원 깨지면 무조건 절반은 팔아야 돼 이게 포트폴리오의 관리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다면 피해야지. 그죠? 감당할 수 없는 거는 피해야 돼요. 감당할 수 없는데 그걸 왜 힘들게 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제가 아침에 5시부터 밤 11시까지 계속 라이브 방송을 그냥 밥도 안 먹고 계속 돌아간다.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 못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렇게 못 하잖아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감당이 안 되면 하지 말아야 돼요. 미리 딱 그런 것들 생각해놔야 돼. 나 여기까지만이야. 나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나도 감당 못하는 술을 그냥 막 마셔가지고 그냥 뭐 그냥 길거리 가다가 그냥 거기다가 뭐 전 붙여놓고 막 비둘기 먹이주는겨? 이렇게 해놓고 막 어? 자연 환경을 뭐 보여 자연 동물 보호 길 잃은 아이들에게 먹이를 그리고 막 이게 뭐 내가 뭐 먹었나 다 확인시켜주고 막 집에 가서 괜히 냉장고 문 열고 거기다 오줌 싸고 뭐야 감당 못하는 술을 먹지 말라고요. 같은 겁니다. 내가 감당 못하겠으면 하면 안 돼요. 내가 그럴 자신이 없으면 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돈으로 하는 거잖아. 술 먹고 그냥 감당이 안 되면 길에서 그냥 뭐 그러든가 아니면 그냥 개가 되고 다음날 고생을 조금 하면 되잖아. 근데 이거는 돈이야. 잃어버린 거 누가 보상해 주지가 않습니다. 아이고 너 많이 잃었네. 많이 잃었으니까 깨평 좀 받아갈래? 아 차라리 그럴 거면 고스톱이 낫겠네. 고스톱 치면은 깨평이라도 주잖아요. 갖다 차비라도 하셔. 담배값이라도 하시오. 그러고 뭐 돈 많은 지어주겠지. 이거는 깨평도 없어. 그리고 내가 항복했다. 나 항복.
더 이상은 안 개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그냥 죽여버리는 게 주식시장이에요. 피도 눈물도 없어. 왜? 보이지 않잖아. 너 누군지 알고? 그럼 조지는 거지. 포트폴리오를 여러분들 지금도 괜찮아요. 지금 하셔도 괜찮아요. 조금 조절을 하세요. 조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지 수익이 좀 나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조금 했습니다. 진짜 조금 했어요. 오늘 내가 보기에는 우리 계좌는 플러스가 났을 것 같아. 그죠? 맞나요? 제가 이렇게 딱 보고 있으면 우리 포트폴리오, 제가 운영하는 포트폴리오에서는 플러스가 나왔을 것 같아. 오늘은 플러스야. 왜냐면 올라온 종목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근데 대형주로 꽉꽉 채워놓으신 분들은 오늘도 마이너스야. 반등이 약하거든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시장과 관계없이 계좌는 항상 일정해야 돼요. 내려갈 때는 조금 이럴 수 있어. 어제 같은 날은 마이너스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오늘 반등이 나왔어. 그럼 즉각 반응 해줘야 돼요. 즉각 반응을 해줘야 된다고. 오늘 올라가니? 그럼 내 것도 올라가야 돼. 그게 뭐냐면 시장과 연결되어 있는, 시장에 반응하는 종목들을 가지고 하는 거야. 시장과 반대되는 종목들, 시장이 막 올라가도 내 계좌가 계속 떨어져. 그거는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에 이런 게 있었죠. 어떤 노인 한 분이 차를 막 몰고 운전하고 있는데 와이프한테 전화가 왔어. 영감! 거기 어디요? 그랬더니 나 어디 고속도로야? 그랬더니 영감 조심하래요. 지금 그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는 차가 하나가 있다네. 뉴스에 나와요.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래? 그 할아버지가 아니야 말도 마. 내 앞에 지금 역주행차가 수백 대야. 모르면 위험해지는 거야. 모르면 위험해지는 거야. 그냥 모두가 다 그게 아니라고 하는데 나 혼자 그 거꾸로 거슬러 가는 그것도 좀 위험한 거죠. 시장의 어떤 흐름을 잘 타고 들어가시면 좋아요. 네. 어제 마이너스 뭐 2% 나왔다. 오늘 플러스 1% 나왔다. 그러면 괜찮은 포트폴리오입니다. 다 안 올라가도 괜찮아요. 네. 일단은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 줘야지. 올라갈 땐 같이 올라가 줘야죠. 내려갈 때 같이 내려가는 거 누가 뭐라 안 그래요. 네. 시장 내려가는데 뭐 내가 용가리 통뼈야. 어떻게 나 혼자 올라가. 나 혼자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 하면은 또 안 돼. 네. 다 내려가는데 뭐. 근데 뭐 잠깐이라도 플러스가 나오잖아. 시장이. 뭐 단 0.5%도 올랐잖아요. 그럼 내 계좌는 올라가야지. 왜냐면 시장의 움직임을 받아가는 거거든. 근데 여기서 더 재밌는 건 뭐냐면 만약에 중소형주 장이고 대형주가 떨어진다. 중소형주가 올라온 장이다. 그러면 시장이 0.5% 오를 때 나는 1% 올라갑니다. 포트를 잘 잡았을 때. 왜냐하면 대형주가 뭐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지수 산정 방식이 대형주 집중이에요. 가중평균 방식.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이 지수의 결정권을 다 가지고 있어. 중소형주가 100나 올라봤자 지수의 기여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올라갔다. 근데 대형주가 내려갔다. 그러면 중소형주 뒤지게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수급이 다 알려줬어요. 종목이 다 알려줬어요. 그거를 미리 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방송이 이 방송이죠. 네.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한다. 저는 진짜 딱 바라는 건 딱 그거 하나요.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그냥 막 수익 많이 나고 이런 장에도 잘해가지고 막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막 자랑. 난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고 여러분들이 일단 수익이 나야 돼. 그래야지 더 널리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성투사 방송의 위력을 알게 되겠죠. 저는 방송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주식 어렵게 말씀드리지 않아요. 그냥 밑에서 사서 위에서 팔아라. 그거 하나 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울고 먹고 있는 거잖아. 근데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로우면 안 돼요. 매번 들을 때마다 새롭지. 근데 이거 참 희한하네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희한할 것도 한 개도 없어요. 옛날에 뭐 작두를 타네 어쩌네 뭐 그러지만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많이 오른 건 사지 않는 거야. 그것뿐이에요. 이렇게 편안한 투자가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리고
올라가는 건 그냥 가만 냅두면 돼. 오늘 고영 같은 놈이 미친 듯이 많이 올라갔대. 그래서 제가 네 올라가는 거 16%까지 올라가는 거 보고 제가 문자를 보냈죠. 고영은 그대로 고영. 그랬더니 뭐 이런 썰렁한 유머를 해. 그러면서 이게 주가가 훅 내리더라고. 아씨 그 좋다 말았네. 그랬는데 중요한 거는 뭐 썰렁한 유머에서 내려갔다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추세를 따라서 갑니다. 많이 올라간 애들이야 쳐 맞으면 내려가는 거지. 근데 계속 있는 애들은 쳐 맞아봤자 거기서 거기고요. 꼬리 잘라버리고 생각해보자 이거야. 그러면은 무려 어제에 대비해서 4%나 올라왔네. 네. 뭘 그러고서 떨어지기 시작해? 다 내 잘못입니다. 아, 나 꼭 그렇게 그냥 문자 보내고 까불면은 주가가 떨어지더라. 보고 있는 거 아닌가 몰라. 네. 근데 너무 썰렁한 유머여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임팩트 있는 그런 문자였으면 아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네. 하여튼 고영이요. 고영. 네. 근데 아무튼 이제 추세적인 부분들 따라가니까 뭐 괜찮아요. 추세가 괜찮으면 그냥 안 팔아도 돼. 이런 것들은 걱정거리가 사실은 없거든요. 왜냐면 주식이라는 게요. 내가 돈을 한번 먹어야 되겠다.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네. 아, 참 고품격 유머를 또 보내드렸더니 또 이렇게 네. 자, 몰라. 더 올라가려고 영? 어디까지 가려고 영? 막 이렇게 보낸다는데 그러면 자, 주식이라는 게요. 일단 내가 뭔가 매수를 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가죠. 그러면 만족할 만큼 수익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것을 팔질 않아요.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그동안 매집을 많이 했다 이거야. 그러면 내가 많이 한 매집을 팔아먹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얼마 안 오른 상태에서 팔아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 목표 수익률은 20%예요. 그러면 20%가 이렇게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작살나죠 주가가. 그럼 나는 20%의 매도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얘네들이 매도를 칠 때 어떻게 되느냐, 빵빵 치고 올라가는 하나의 시세를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 100%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30-40%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자기가 원하는 목표 주가에서 한번 큰 것들을 만드는 이런 간격들을 보여주게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매도가 뭐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큰 시세가 나오면서 매도를 할 만한 건덕지를 만들어. 그래야지 내가 안정적으로 많이 사놓은 것들을 20%라는 나의 목표 수익률로 매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아시겠고요? 네. 그래서 아직 추세가 진행 중이거나 이격이 벌어지지 않은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계속 들고 가시면 돼. 언젠가는 지들이 먹을 때 팔아줍니다. 이런 것들은 뭐냐면 야 꺼져. 내가 다 먹을 거야.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물론 100%는 아니죠. 네. 근데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정고점에 물린 놈들. 자, 내가 기회 줄 테니까 팔고 떠나. 나한테 내놔. 해가지고 뺏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해놓고 나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저런 데서 고생 많이 한 종목들은 봐봐 물려 있었어. 얼마나 고생되겠어요. 지난번에 팔으려고 했다가 안 팔았더니 쭉 떨어졌어. 아이씨 열받네. 이번에 올라가니까 어떻게 팔아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요? 건강해지거든. 항상 요 자리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뭐 떨어지더라도 사실 뭐 큰 걱정 없는 거고요. 계속 갈 수 있는 포지션을 일단 가지고 있다. 이런 데서는 사실 걱정하지 않아요. 바닥에서 종목 걱정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정지가 아니라 액면 분할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액면 분할을 5분의 1로 네. 진행을 하면서 며칠간 거래가 안 됐었고요. 그리고 다시 나오면서 주가가 상승한 겁니다. 네. 네, 대차 주식이 많이 늘었어요. 삼성전자가 1등. 대차, 주식 빌리는 거요. 네. 빌리는 주식이요. 대차 잔고가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주식을 빌리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성전자가 그게 많이 늘어났대요. 주식을 빌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지금 공매도가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증권사에서 이제 공매도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제 주식을 준비해 놓는 거야. 그러면은 애들이 그걸 빌려다가 팔겠지. 이해되세요? 공매도가
거기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주식들은 공매도가 그만큼 많이 쏟아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얘는 네 공매도가 늘어날 이유가 없을 텐데요. 얘가 왜? 그 뭐 조금 늘어났다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런 거는 별로 네 의미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조금 늘어나는 건 별로 의미 없어요. 네. 근데 공매도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공매도는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야지 공매도가 나옵니다. 공매도도 이게 빙다리 핫바지가 아닌 이상은 지들이 수익 내려면요 낙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낙폭이 있어야지. 낙폭이 있어야 돼요. 폭포도 위에서 떨어져야지 폭포지 밑에서 떨어지면 폭포가 아니에요. 시냇물이지.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뭔가가 자꾸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 주가 올릴 거예요. 더 올릴 거야. 왜냐면 위에서 때려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잘 생각하시고요. 지금은 이제 동학개미들이 공매도에 맞서지 않습니다. 왜냐면 다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코인에가 있어서 개인들이 예전처럼 뭉치지 않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공매도에 맞서는 거 그냥 말로는 계속 나오겠죠. 그렇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네, 게임스토처럼 그렇게 뭉치지 않습니다. 네. 딱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어쨌든 뭐 공매도가 나오든 뭐가 됐든지 간에 주식은 항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궤적이 있어요. 하이닉스도 그렇고요. 네. 이것도 뭐 지금 조심해야 되겠지, 이제는 진짜 이거는 네. 매도를 치셔야 되겠는데. 네. 뭐 아무튼 뭐 지난번에 이걸 보여준 게 문제야. 여기서 또 왕창들 샀더라고. 15만 원 근처 넘어가니까 또 막 네, 여기서 또 15만 원 한번 신고가 나오니까 이것도 이건 진짜 세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좀 제일 괜찮은 주식 중에 하나였어요. 시세가 제일 망가지지 않은 주식. 근데 이것도 깨지고 내려가면 마찬가지. 주가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네. 소형주들은 공매도 안 돼요. 코스피 200과 코스닥 150만 일단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뭐 LG화학이나 이런 것도 뭐 계속 말씀드리는 것들이지만 네. 이런 것들은 아주 그냥 뭐 밥이지. 네, 밥이야, 밥. 네. 밥. 주가가 떨어질 수 있는 이 지금 하락 추세를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밥이에요. 근데 많이 사고 있다는 것도 아직은 좀 네. 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당장은 네, 시총 상위권 대형주들은 지금 다 네, 밥이야, 밥. 밥. 그럼 걔네들 입에다가 밥을 이렇게 떠넘겨 줄 이유가 없어요. 네. 코스피 상위 200은 아니에요. 코스피 200이라고 있습니다. 꼭 뭐 상위 200이라고 보긴 좀 그래요. 왜냐면 시총이 계속 이게 200이라는 걸 딱 정해놓는 게 딱 정해놓은 시기가 있어요. 근데 그 시기 동안에 시총이 뒤바뀌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꼭 상위 200은 아니고요. 코스피 200 종목이라고 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쪽에 있는 것들만 보시면 됩니다. 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려요. 네. HMM 같은 경우는 오늘 마감 시황에서 이야기 잠깐 해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가는 거는 그냥 일단 계속 두셔도 되는데 일단 많이 올라가 있다.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데 코스피 200에 빠져 있다. 그렇다면 공매도 타겟을 벗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공매도에 대한 부분은 시총 상위 즉 코스피 200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 있는 애들은 주가 뭐 공매도에 그렇게 영향을 받을 이유는 없고요. 대신에 시장이 이제 시총 상위 종목의 어떤 하락을 통해서 공매도의 공격을 통해서 주가가 빠지게 되면 거기에서 심리적 영향을 받게 돼요. 생각해 봐봐요.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 심리가 나빠지겠죠. 심리가 나빠져. 그럼 주식 사면 안 되겠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매수자가 없고 매도자만 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같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옆으로 번져요. 들불처럼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코스피 200, 코스닥 150에만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번진다는 얘기예요. 네. 조아맘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졸다 갔겠다고? 이 지금 경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잠이 온단 말이에요? 네. 깜빡 졸다 깼어요. 큰일인데. 잘하셨어요. 원래 이제 졸면서 하는 거지. 요즘에 개그 뭐 다시 살아난 거 있더만. 아니 그렇게 잘 거 다 자면 소는 누가 키울 거야? 소는 그런 거 있잖아. 소는 누가 키우려고? 졸지 마세요.
눈 똑바로 뜨고 잘 보셔야지. 손은 누가 킵니까? 손은. 음. 나한테는 말이야. 뭐 줘라. 그런 얘기 해야 되나? 네. 네, 종목은 네, 종목 진단은 못 해드리는 거. 네, 종목 이름을 말씀하시면 안 돼요. 네, 힐링캠프님 그 부분 슈퍼채팅 확인을 3,000원 감사합니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힐링키프님 슈퍼채팅 고맙습니다. 네, 고마워요. 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좀 안타까운 거는 그거예요. 그냥 무조건 버티는 것은 정답은 아니다라고 생각해요. 무조건 버티는 건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무조건 버티는 건 정답이 아니고, 요즘에 계속 나와요. 요즘에 저기 코미디 빅리그에서 뭐지? 사망 토론인가? 거기서 요즘에 다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보고 다시 요즘이 아닌가? 네, 아무튼 네, 다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냥 포트폴리오를 가지고서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든 운영하시고 그런 건 다 여러분 자유이고, 제가 뭐 백날 이야기 한다고 하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거기서 뭔가 감흥을 받는다든지 뭐 그렇지 않으면 답은 없어. 네, 답은 없어요. 답은 없는데 그냥 저는 조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 이야기를 사실 쟤네들이 고점을 치면서 신고가 나올 때부터 계속해서 해드렸던 거고, 저런 주식 사지 않고 중소형주 사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결과로 드러나고 있죠. 대형주 못 가고 있는 거 뭐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중소형주가 잘 가고 있는 거,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거, 뭐 물론 몇백 프로씩 나오는 수익률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뭐 없다고 봐야 되겠지. 몇백 프로씩 나오는 수익률 없어. 근데 계좌는 꾸준하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 지금 시장은 사실 1월 시점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게 아니에요. 계좌 그냥 뭐 시장 그대로잖아요. 시장 그대로죠. 사실 시장은 그대로예요. 근데 계좌는 사실 1월 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거라 생각해. 내가 1월 달에 만약에 계좌 수익률이 10%였다. 그러면 지금 한 15%, 20%돼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해되세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서 나에게 부담을 계속 주고 있다면 여기에 대한 관점을 조금 새롭게 할 필요가 있어. 그냥 거기서 계속 그것만 한 우물만 파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 이 주식에 목숨을 걸겠어 그러면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주식을 계속 내려갈 때 뭐 3년을 조정받든 5년을 조정받든 10년을 조정받든 계속 사겠다, 이 마음이 들어있지 않으면 하지 말란 이야기예요.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자, 올해는 선거가 있단 말이에요. 대선을 준비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겁니다.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막 들썩들썩 많이 했잖아요. 근데 이제 대선 쪽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게 커져요. 캐파가 커진단 말이야. 서울시장 조그만 거 반짝반짝할 때도 막 그게 주가가 움직이는데, 대선으로 한번 엮이게 되면요 굉장히 커질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대형주가 아니야. 중소형주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네. 그러면 정책 수혜주들 잘 보셔야 되고요. 정책 수혜주 뭐 말씀드린 것도 있었지만 이제 뭐 공개를 해도 되죠. 뭐 수익이 많이 나고 있으니까 사람이나 HR 이런 것들 뭐 조정이 좀 들어가도 그냥 냅두고 있어요. 이것도 뭐 수익률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뭐 제로 투 세븐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잘 가고 있잖아요. 오늘도 많이 올랐었는데 다시 내려왔어요. 싸가지. 네. 조정이 좀 들어가도 그냥 냅둬요. 냅둬. 정치 테마가 한번 엮이게 되면 뒤지게 많이 가거든요. 아주 많이 오릅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이제 뭐 조광 페인트 이런 것들은 제가 매도를 쳤잖아요. 매도를 쳤는데 어떻게 됐어요? 네. 얘들은 단기 이격이 벌어졌어. 그래서 매도를 들어갔는데 조정이 충분히 들어오면 또 다시 살 거예요. 왜냐면 이런 것들이 괜찮거든. 조정이 충분히 되면 다시 산다고요. 건설도 마찬가지야. 특수건설 뭐 이런 것도 정책 수혜주인데 팔고 나서 뭐 올라가네 내려가네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다지 뭐 재밌는 모습은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하면 그래요. 조정이 깊지 않은 상태에서 굳이 매도를 해야 될 이유는 없지만, 시장이 불안하게 되면 일단 일시적으로 이격이 벌어진 것도 이렇게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샀다가 팔았다가 다시 사도 좋잖아요. 물론 안 팔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격으로 통해서 조정이 들어갈 수 있다. 시장 분위기도 조금 애매하다 그러면 팔고 다시 사는 것도 괜찮아. 근데 여기서 단점은 뭐냐? 놓치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놓치게 되면 끝나.
그런 부분이 있어. 그런 것도 있고, 뭐, LF라든지 이런 종목들, 뭐 다 말씀드렸던 것들이죠. 이런 것들도 이제 매도를 쳐놓은 상태이긴 한데, 이격이 벌어졌기 때문에 차익을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수익률은 뭐 20%, 30%대에서 다 팔아먹은 건데, 원래 옛날 같이 이제 시장이 막 쭉쭉 뻗어나간 장세면 이거 안 팔아지.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변동이 있을 때는 이 기회를 좀 이용해 보는 수도 나쁘지 않습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것도 이렇게 밑에서 다시 살려고 팔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수익이 나오지 않고 흘러내리고 있는 주식을 뭐 달라고 갖고 있는지 아직은 제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냥 포기라고 하기는 너무 아깝지 않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 전략은 이미 잘 말씀드렸어요. 비중을 계속 줄여나가는 거. 그죠? 네. 그래서 중소형주로 계속 갈아타는 거. 여기 이것만큼 더 어마어마한 재료는 없었고 그런 대응 전략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익을 원한다면 바꿔야 해요. 수익을 원한다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봐요. 내가 소개팅 갔는데 맨날 그냥 뭐 그냥 폭탄으로 취급받고 맨날 그래. 딱 보니까 내가 머리도 안 감고 나가고 쓰리바에다가 추리닝 백수추리닝 입고서 그냥 뭐 50년대 개그 치고 있어. 네. 뭐 숭구리당당 숭당당 막 그런 거구나. 네. 뭐 가가지고 그래 재밌죠. 네. 그 뭐 다이아몬드 스텝 뭐 이런 거 하고 있으면 애들이 좋아하겠어? 안 되겠죠. 바꿔야 돼. 그럼 내 폭탄을 벗어나기는 어떻게 돼? 머리도 미용실 가서 하고, 뭐, 볼따구에다가 뭐 비비크림에다 바르든지 하고, 뭐 옷도 좀 깔끔하게 입고, 유머도 이제 성투사한테 배워가지고 재밌는 유머 하고. 나도 재미는 없어. 근데, 하여튼 나 낫잖아, 어쨌든. 네. 그런 것 좀 하고. 책을 보란 말이야, 책을 봐가지고, 그 공부를 해야지. 네. 그래 해가지고, 가가지고 하면은, 그래도, 중탄은 칠 거 아니야. 상탄은 안 돼. 이게 얼굴이 이제 장난인 사람들은 원래 그게 안 돼. 아무리 해도 패션의 끝은 뭐죠? 얼굴. 이 정도는 생겨야지 그래도 가서 뭐라도 좀 들이밀지. 네. 그거 아니면 네, 안 되는 거야. 아시죠? 네. 그래서 항상 그래도 그 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요즘에는 그래도 얼굴 많이 안 보더라. 그리고 이제 스타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매너라든지 이런 거 많이 보니까 그런 연습하면 되지. 근데 거기 가서 소개팅 가가지고 뭐 코딱지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내가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그거 안 바꾸면 나는 괜찮은데 나 이게 편한데 내가 우리 맨날 욕 먹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맨날 그냥 강아지 산책 나갈 때 그냥 편하게 그냥 추리닝에다가 샌달에다가 양말 신고 양말 신고 샌달 신어. 그러면은 아저씨라며. 아저씨인지 아닌지 딱 아는 방법은 그거라면서. 샌달 신었는데 양말을 신었느냐 안 신었느냐. 근데 양말을 안 신으면 땀 차잖아. 솔직히. 그렇잖아. 그렇지 않아요? 그 뭐 여름에 생각 봐봐요. 샌달을 그냥 맨발로 신어봐. 미끌미끌해. 땀 차. 근데 양말을 신는 순간 얼마나 쾌적해지는데. 그것도 발가락 양말 신어봐요. 와, 바람이 막 슉슉슉.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마라고 하지. 하지만 나는 괜찮아라고 하니까 아무도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예요. 응? 저는 그런 거. 잘 봐봐. 내가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보잖아요. 에이, 설마 저게 성투사일 거야? 다 그런 게 녹아져 있는 겁니다. 뭐 알지도 못하면서. 나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아시죠? 나도 구두 신고 뭐 이렇게 꽃단장하고 단풍에 이쁘게 해갖고 산책 나갈 수 있어. 네. 하지만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저를 알아보고 할까봐 또 이렇게 숨기는 거지. 연예인병 있어요. 이렇게 숨기면서.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단풍이를 보고 다 알아봐. 어머, 어머 누구 아빠 그러면서 안녕하세요. 내가 아무리 모자 쓰고 마스크를 가려도 다 알아봐. 하물이면 이제 우리 아들 그 같은 반 친구들이 와가지고 니네 아빠 유명하다고 막 아빠 유명하다고. 아빠 유명해졌어. 왜? 그랬더니 동네에서 개 끌고 다니는 아저씨로 유명하다고. 참나.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뭘 인증샷이요, 인증샷은. 네. 안 돼. 봐도 모른 척 하십시오. 그냥 저런 놈이 지나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고집을 하면 안 돼요. 한 스타일을 고집을 하게 되면요. 항상 부러지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 은주님 어서 오세요. 흔들리는 거. 떡볶이님도 오늘 운이 좋은 거네. 네. 완전 반가워요. 운이 좋은 거, 운이 좋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네. 참나무하고 갈대를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불고 태풍이 칠 때. 참나무는 불어 나가지만 갈대는 누웠다 다시 일어나잖아. 그거. 장이 안 좋을 때는 조금 벌어도 괜찮고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부러지면 안 돼요. 부러지면 못 일어나. 노가리님 어서 오세요. 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꼭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세가 아직 진행 중인 거, 아직 시세가 나오지 않은 것들은 굳이 안 팔아도 되고 수익이 많이 나온 상태에서 조금 팔아먹는 그런 거 괜찮아요. 그런 거는 뭐 먹고 파는 건 누가 뭐라 안 해요. 네. 근데 손실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 계속 흐르는 것 같아. 또 지금 주도가 아니야. 주도주가 아니야. 이럴 땐 하지 마. 이럴 땐 하지 마세요. 이게 매우 중요한 겁니다. 저랑 밥 먹으면은 네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왜냐면 저는 식탐이 세가지고 밥만 먹거든요. 말 한마디 안 하고 있는 식탁에 있는 걸 다 쓸어 먹고 끝내요. 네. 가지? 네. 네. 뭐 드실까요? 그래서 딱 차려놓고 먹고 가죠. 계산은 네가 해. 이런 거. 네. 그게 바로 나야.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절대 먹을 거 양보하지 않죠? 나만 다 먹어. 자, 아무튼 뭐 그런 것들입니다. 수익은요, 하기 나름이야. 아시죠?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란 그 중요한 그 카피도 있었잖아요. 남자는 여자 하기 나름이에요. 여자도 마찬가지야. 여자도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뭐 그런 걸 생각합니다. 주식 수익도 남자 하기 나름이에요. 아, 남자 하기 나름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거야. 주식도 하기 나름입니다. 네, 남자가 여자일 수도 있겠지. 뭐, 그러니까. 주식에서 수익을 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정답은 없어요. 주식 투자에서 정답은 없다는 거 알아야 돼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고 있지만 내일 당장 삼성전자가 기적의 반등을 할 수도 있어. 시장이 기적의 반등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막 3,300 가기는 어렵겠지만 뭐 갑자기 신고가 나오는데 또 그럴 수 있어. 내일 미쳐가지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어. 왜? 그러지 않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근데 그것을 바라고서 그냥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야 돼요. 우리가 부부싸움을 했어. 막 그냥 이 새끼 저 새끼 뭐 같이 사네 못 사네 막 머리 잡고 막 싸웠어. 지금 기분 나빠 있죠. 기분 나빠 있는데 언젠간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막 그냥 평소처럼 룰루랄라 하면서 여보 사랑해 뭐 까꿍 뭐 이런 짓을 하고 있어 봐. 그러면 바로 그냥 뒷받쳐 날라오죠. 중요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돼. 거기다 불쏘시개로 불을 지피지 마. 자, 상황이 개선되고 나면 그때 가서 까꿍을 하든 뭐 아양을 떨든 하든 뭐 그런 건 상관없어. 근데 지금 상황이 나빠. 근데 왜 거기다 쑤시냐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나쁘면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돼요. 어디로 피하든지 숨든지 집 밖으로 나가든지 뭐 눈에 띄지 않아야 돼요. 네. 이해되시죠? 네. 대신에 삼성전자든 이렇게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은 지금은 이렇게 안 좋은 상황이고 공격을 받고 있지만 많이 빠지지는 않습니다. 응? 많이 빠지지만 않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여기서 내가 이제 생각을 또 해야 돼요. 다 팔 것이냐, 조금만 팔고 놔둘 것이냐, 아니면 뒀다가 밑에서 다시 또 살 것이냐. 정답은 여러분한테 있겠죠? 어떻게 하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장에서 또는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계속 그냥 그 어떤 때라도 겨울에는 겨울옷을 입고 봄에는 봄옷을 입듯이 시장이 이렇게 흘러갈 때 내가 계좌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싶다라면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방법을 조금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핵심에는 뭐가 있느냐? 뭐가 있을까?
고점 지옥, 저점 천국이 있다는 이야기죠. 아시겠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투자의 진리는 딱 그쪽으로 통합니다. 싸게 사면 항상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그거 어디다 한번 저거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해놓으세요. 여기다 붙여놔. 네. 지금 당신이 사고 있는 주식은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해놔. 그럼 한번 생각하게 되겠지. 이게 고점입니까? 저점입니까? 문제는 이제 이걸 모르는 분들이 있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 여기가 고점인지 아닌지 모르는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떻게 되지? 그런 분들은 수급을 보면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여기가 지금 고점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처음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방송을 열심히 들으세요. 당장 주식 사는 게 답이 아니에요. 주식을 굳이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그냥 뉴스 보고 주식을 산다거나 막 그렇게 막 남 이야기 들고 달려들게 되면 대체적으로 손실이 납니다. 수익은 많이 안 나도 괜찮아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이해되세요? 수익은 많이 안 나도 돼요. 잃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잃지 않아야지만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갈 수가 있잖아요. 진짜 여러분 맨날 행복해요. 뭐 주식으로 돈 많이 벌었어요. 나 그런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정말로. 진심으로. 그래서 맨날 이렇게 그냥 힘들어요. 뭐 손실 나고 있어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너무 안타까워. 왜냐면 고객님이잖아. 고객님? 네. 손실 나셔서 많이 당황하셨죠? 네. 참 우리 고객님들께서 이렇게 수익이 안 나시면 네, 우리 집에 쌀이 떨어집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딱 사실 저도 이윤을 추구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야지만이 저도 좋아요. 네. 물론 이제 뭐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자유고 뭐 나중에 하시든 안 하시든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고 있다면 지금보다 더 안정적이거나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다거나 이 방법 괜찮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해볼까? 뭐 지도를 받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가입을 하실 수 있잖아요. 난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잃지 않는 투자로 꾸준하게 수익을 계속 올릴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딱 그거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 포트폴리오를 계속 같이 채워드리고 제가 같이 하잖아요. 무료 방송만 들으시는 분들도 제가 월급 종목으로 같이 하잖아. 월급 종목이 나쁜 게 없어요. 아시죠? 수익 잘 나고 있잖아요. 아마 올해 들어서 처음 하시는 분들도 월급 종목만 다 썼으면 아마 수익이 제법 나오지 않으셨겠습니까? 그죠? 그게 나고 있을 거야. 그 중소형주들만 구축한 거잖아요. 근데 걔네들 포트폴리오 그대로만 그냥 똑같은 비중으로만 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잘 나고 있을 겁니다. 나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그냥 막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사는 것보다 또는 고점에 사가지고 왕창 물리는 것보다 이렇게 하니까 괜찮더라. 그럼 돈을 좀 버시면 좋지 않겠어요? 그렇잖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저는 진심으로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일이고 일단 돈을 벌어야지 그것도 가입을 할 거 아니야. 수익이 안 나는데 무슨 가입이요. 그죠?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수익금 좀 띄어가지고 그러면 가입할 수 있잖아. 그러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마당 쓰고 동전 주고 도랑치고 과제 잡고 님도 보고 뽕도 따자. 그거 좋잖아요. 서로 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죠? 네. 딱 그겁니다. 돈 버실 거예요. 돈 버실 거고 주식은 재밌는 게 뭐냐면 내려가는 것만 피해도 계좌는 올라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려가는 것만 피해도 계좌는 올라가. 그 이번에 배당 많이 받았지. 네. 배당으로 뭐 했어? 주식 또 샀지. 예수금 많아지니까 주식 사잖아요.
그럼 그게 또 1년 큰다고 생각해봐요. 내년도가 되면 또 어떻게 됐을까? 계좌는 처음에는 굉장히 작을 거예요. 시작하는 거. 어차피 처음부터 수익 나지 않으니까요. 계좌 작아. 시간이 지나면서 1년 후가 되면 이때와 이때의 차이는 굉장히 커져요. 근데 또 지나면 더 커져 있을 거야. 차이는 점점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그냥 수익 잘 나고 있거나 손실이 많이 안 나고 그럼 괜찮아요. 근데 손실이 만약에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네, 이런 분들은 뭘 하라고 했지? 가입을 조금 고려해 보세요. 이 손실금을 막는 것만으로도 가입의 의미는 충분히 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의미는 충분히 있어요. 물론 나하고 성향이 맞아야 되겠지만 네,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요거 안 나오는 것만 해도 돈을 버는 거예요. 어차피 장은요, 상승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계좌는 그냥 같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정이 나올 때 이걸 버텨야지, 살아 있어야지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이해하시죠? 아니, 오늘 제가 간물주님,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고 간물주님이 오랜만에 오셨나봐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되게 옛날부터 했었던 이야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실제로 매도도 들어가기도 하고 비중도 축소하고 했었거든요. 네, 이거를 저는 뭐 그냥 미래의 어떤 미래는 이렇게 될 거야, 뭐 지금 뭐 과거에 이랬기 때문에 이럴 거야, 뭐 이런 건 얘기 안 합니다. 과거는 과거고 미래는 미래지. 지금 현재에 충실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런데 뭐 미래고 과거고 뭔 상관이야. 지금 당장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 지금 당장 저기서 멧돼지가 달려오고 있는데 뭐 어떻게, 과거에는 멧돼지가 사람을 피해 갔다더라고.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고, 미래에는 내가 살아있겠지. 그럼 개 풀 뜯어먹는 소리, 멧돼지가 달려오는데 뭐 지금 피해야지, 그죠? 멧돼지야 멧돼지야, 나는 피해가렴. 과거에도 피해갔으니까 피해가렴. 뭐 거기서 통계를 내고 있어. 과거에 멧돼지한테 치워 죽은 사람은 10,000명에 1명꼴이다. 됐고요, 10,000명에 1명이 내가 될 수도 있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이거를 생각하세요. 멧돼지는 인정사정 봐주지 않아. 잡으면 네, 이게 굴려가지고 바베큐 먹을 수 있겠지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항상 지금 현재, 바로 지금 현실에 대한 대응법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서 세우셔야 돼요. 제 방송을 들으면 약간 깬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깬다, 깨. 이게 정신이 깨는 게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 생각하지 않았었던 거를 말하기 때문에 이제 약간 이질감이죠. 네, 이질감. 이질감. 그런 이질감이 느껴져. 왜냐면 나는 뭐 이렇게 어려운 경제 용어라든지 뭐 이런 거 사실 나도 잘 몰라. 네, 영어 쓰지 않지. 뭐 경제 용어 하지 않지. 뭐 계산, 계산은 진짜 계산 자꾸 틀리지. 뭐 근데 지나고 보면은 그래도 이것도 되게 간단하잖아요. 이론도 되게 간단해요.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네, 그냥 방송을 듣고 있는 사람들 보시면 맨날 똑같은 이야기야. 근데 맨날 똑같은 이야기인데 맨날 달라. 그럼 뭔가 좀 신기하기도 하고. 네, 틀어박힌 게 아니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를 이야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계산은 네, 단점이지만 HTS가 다 극복해줘서 요즘에 밥 먹고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거 옛날 같았으면 진짜 나 밥 못 먹고 살았을 거야. 계산하다가 다 끝났을 거야. 옛날에는 계산 다 안 해줬거든요. 근데 요즘엔 계산 다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전에는 공식 다 외워야 됐어. 네, 뭐, 뭐야, 퍼는 R분의 V,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다 했어야 돼. 근데 공식 다 외우고 막 그냥 뭐 이렇게 뭐 그림 그리고 뭐 에비타 이런 것도 그림 다 그리고 막 있는데 요즘은 다 계산해. 그냥 뭐 누가 뭐 달라고 이런 거 하고 있어. 막 다 필요 없는 거지. 그 다음에 막 그냥 이런 거 해가지고, 네. 기업 그 안에 있는 거 뭐 실적 발표 나고 다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현재 주가 계산해가지고 막 이렇게 그런 거 계산하고, 야, 그때는 진짜 계산도 안 되는데 그거 안에 정말 힘들었지. 음. 근데 요즘에는 다 계산해줘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행복고 있어. 아, 나 계산기를 진짜 답 틀렸을 때는 진짜 내가 너무
네, 당황했었어 그때. 그때 방송 보신 분이 있나요? 네, 기억하지 마세요 그런 거. 찐 당황해가지고 계산기를 했는데 답이 틀린 거였고, 어디가 틀렸을까 검산을 해야 되는데 당황을 해가지고 검산이 안 되고 막. 네, 그래서 일단 안 합니다. 자, 중요한 거 다시 얘기합니다. 내일 JVM 들어오나요? 드디어 무상증자가. 네. 계좌가 더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네, 요만큼이 또 들어오는 거니까 네, 내일 또 우리 내일은 유료 방송 있죠? 그러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뭐 웃긴 게 다 틀린 그거 재밌어 하지 마세요. 네, 매력 치명적인 매력. 이제는 너무 틀려가지고 이게 컨셉이라고 말도 못하겠어. 이제 컨셉이 아닌 걸 다 알았어. 처음에는 뭐 저렇게 그 주식 공부했던 놈이 계산을 저렇게 쉬운 것도 산수도 틀리냐 그 컨셉 아니야. 근데 이제는 컨셉이 아닌 걸 다 알아가지고 뭐라고 할 수도 없어. 일부러 틀린 거야 이런 말도 못하고, 틀리면은 계산 나면 하여튼 안 돼. 이게 지금 다 계산되는 게 좋잖아요. 근데 EPS 얼마니 뭐 퍼 얼마니 뭐 PBR 얼마니 다 계산돼서 아주 좋죠. 네, 아주 좋아요. 좋은 세상이에요. 이렇게 사시면 됩니다. 네. 그래요. 네, 한 3개월 들으셨어요? 좋아요. 월급 종목으로 수익 내시면 좋고, 콤텍 시스템도 좀 다시 올라오고 있네. 이거 좋아졌지. 삼성 엔지니어. 이게 좀 많이 올랐더라. 그죠? 신고가 나왔어요. 네, 수익이 제법 되더라고. 이거 뭐 한 10% 넘어가네요. 벌써. 네, 그냥 하시면 돼요. 뭐 이것도 올라온 지 뭐 얼마 안 돼. 신고가 나면 또 들어가겠지. 네, 올라가면 또 들어와요. 그 휠라홀딩스나 이런 것처럼 올라갔으니까 또 들어오게 되어 있어.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분하지 말라고. 항상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이고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천만의 말씀. 다시 들어오면은 성투사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또 이렇게 얼굴 바꿀 거 아니야. 근데 이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그냥 지 갈 길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올라가다 내려가다 지가 갈 때 되면 갑니다. 언젠간 가겠지 생각하시면 돼요. 네. 미리 사놓고 이게 막 추천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는 또 대박이 터지거든요. 그래서 일단 많이 올라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냥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배가 터질 것 같아. 그러면 더 못 먹잖아. 그럴 때 이제 매도 의견들 다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꼭 그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왜 이건 거 뭐 들어오는 거 가지고 너무 민감해하지 마세요. 올라갈 때는 좋지만 들어올 땐 기분 나쁜 건 당연하지만 뭐 살아있잖아. 살아있네. 괜찮아. 너 들어오면 어때? 들어오면 또 사지 뭐. 그렇게 해도 되지. 네. 키스트 다 팔았지. 키스트 다 팔았어요. 우리 반여사님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게 어디서 사라고 했죠? 자,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요거 다 팔았어요. 여기서 조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위대한 촉입니까? 조정이 들어갈 것 같아요. 내일 깨지면 팔아 먹습니다. 야, 매도의 방법은 항상 네, 매도는 항상 진리가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하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 매수는 언제? 자, 이런 종목, 이 종목을 가지고 이제 매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수 언제 해야 될까요? 매수 언제 해야 되겠어? 자, 데드크로스 나와 있죠? 이럴 때는 건드리면 안 돼.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이때는 매수해도 안 돼요. 어떻게 될까요? 자, 키스트를 예전에 한번 팔아먹고요. 매수를 여기서 들어갔어요. 왜 그랬을까? 지지선, 네, 내려갈 거 다 내려갔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보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늘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내려가고 있을 때, 와, 내가 판 가격보다 무려 5%가 내려갔어. 10%가 내려갔어. 10이 내려가든 50이 내려가든 60이 내려가든 그건 신경을 쓰지 마. 올라가지 않으면 그것은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딱 그것만 기억하세요. 매수는 돌아서면서 올라갈 때 사시면 거의 100까지는 안 되고요. 한 90% 정도는 여러분들이 네, 재미를 보실 겁니다. 아닌 경우도 있겠지? 아닌 경우도 있어. 근데 이게 딱 가격을 딱 정할 수가 없는 게 14,000원 근처 오면은 정말 좋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냥 기업이 좋아. 그러면 중간에 그냥 가버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기다리다가 못 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항상 어쨌든 간에 돌아서는 거 보고 사고 아주 안전하게 사야 되겠다. 그런 분들은 뭐 이게 이평선 정배열 날 때 사시면 더 좋고요. 지금은 매수 시점을 가질 게 아닙니다. 그냥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매도를 보는 거.
대형주들이 저런 위치에 있어요. 저런 위치, 요 위치, 요 위치. 그래서 포트폴리오를 볼 때 어느 정도 올라온 상태인데 꾸물꾸물해. 그 다음에 이것이 뭐 대대로 전환될 것 같아, 팔릴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미련 갖지 마세요. 어차피 올라가도 당장 못 올라가. 지금은 그래서 이게 데드크로스가 완전 전환이 되잖아요.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내일도 떨어지면 데드크로스야. 끌려 내려온다고요. 그러면 문제가 좀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기 8만원, 81,000원이 생명선이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매도는 사실 이걸로 다 끝나요.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이평선 5일선, 21선, 61선인데 얘네가 데드가 나왔어. 그러면 당장 못 올라가. 올라가더라도 횡보가 나갑니다. LG화학처럼 이렇게 데드가 나왔죠. 그럼 LG화학의 매도를 어디서부터 말씀드렸을까? 네. 요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이제는 축소를 해야 됩니다. 추세가 하향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게 그거죠. 지난번에 반등 나갈 때도 기술적 반등입니다. 어차피 다시 들어가요. 네. 이건 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야. 절대로 그냥 못 올라가요. 진짜 뭔가 엄청난 뉴스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절대 못 올라가고요. 이렇게 시세가 많이 나온 상태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면 무조건 조심해야 돼요. 주가가 올라가고 기적처럼 된다 하더라도 이 매물을 다 뚫기 전까지 매수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100만원 넘어서 매수하실 분이 과연 있겠느냐, 이것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식은요 어렵지 않아요. 네, 일찍 주무세요. 네, 애기 재워야지. 주식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떨어지는 것에 대한 부분은 조심하고 올라가는 것에 대한 것들만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기술적 반등은요 추세의 반등이 아니란 얘기죠. 기업이 쭉 올라가야 되는 어떤 그런 자기 기본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 그래서 싸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그냥 어떤 상황과 관계없이 그저 하락을 많이 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기술적 반등이라고 합니다. 저가 매수. 그래서 보통 이걸 되돌림이라고 많이 하죠. 되돌림 반등인데 요거는 항상 50%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50%. 50%를 일단 반등을 하는데 이거 정확한 수치는 안 하고 있죠. 네, 50% 정도 반등을 하는데 이 이후에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잘 가는 거야. 여기서 못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뒤지는 거야. 딱 기술적 반등의 정의는 거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맞을 거예요. 이거는 그동안 많이 제가 사례를 많이 집합해가지고 봤었던 것들이라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기술적 반등은 그래서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냥 저가에 대한 반발 매수세, 밑에서 더 빠지지 않게 뭐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어떤 반발 매수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은 옛날에 같으면은 공매도 환매 뭐 이런 식으로 좀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해 드렸잖아요. 오늘 지수 분봉으로 봤을 때, 네, 여기 설명을 드렸죠. 이게 딱 50% 올라가서 여기서 더 올라갔어야 돼요. 오후에. 근데 여기 오후에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이 정도 내려갈 수 있거든. 근데 외국인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만 그쳤죠. 그러니까 내일은 하락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꼭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100%는 아니죠. 근데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시장을 별로 좋지 않게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일도 연기군이 또 팔아먹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내일은 주말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일 만약에 하락해서 출발한다 그러면은 올라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이거는 주말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만약에 내일 이렇게 떨어져 시작한다, 한 1% 빠져 시작한다 그러면 이게 올라서 양보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매수하면 안 되겠지만, 네. 근데 내일 뭐 애매한 자리에 시작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변동성은 가면서 봐야 되겠죠.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은 판사님 떨어진 것에 대해서 의미 없는 반등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하락했다는 부분 때문에 저가 매수, 즉 싸 보이잖아. 만원짜리가 9,000원까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술적 반등이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주가가 싸다는 생각 때문에 매수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또 매도가 다 팔았어라는 부분 때문에 멈추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서 주가가 반등하게 되는데 이 반등은 추세의 반등, 기업이 좋아서 아니면 호재가 있어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락한 것에 대한 저가 매수 유입이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계가 절반 정도, 즉 고점 대비 절반 정도까지 올라오게 되는데 여기서 더 가려면 치고 나가야 되고요. 못 올라가면 뒤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 반등 나가는 것들은 못 올라가면 뒤지는 거고요.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전 고점 테스트하고 더 가든지 횡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죽은 고양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저거 무섭고요. 63 빌딩에서 공을 집어 던지면 네, 바닥에 튀고 나서 다시 튀어오르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닥에 있으면 왜 튀어나갈까? 뭐 이런 거. 네, 이거는 뭐 이과생이 아니니까 내가 알 수 없죠. 뭐 이거 막 각도 계산하고 막 그런 건 다 모르겠고요. 네, 운동 에너지 뭐 이런 거 이해하시는 분들이 막 있던데 그런 건 모르니까 계산 같은 건 모르고요. 네. 자,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10시 반이 됐어. 이번 주도 끝났잖아. 네. 자, 계속 얘기를 하고 싶지만, 네, 저도, 살아야 되겠죠? 저도 좀 잠도 좀 자고 해야 되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만, 네, 이야기 좀 해드리고요. 오늘 핵심만 잊어버리지 마세요. 내가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면, 내가 계좌가 잘 안 풀리고 있다면 무엇 때문에 안 풀리는지 그리고 그 주인공 그 원인이 대형주에 있다라면 이거 바꿔치기 하세요. 가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치기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옮겨가는 노력을 좀 해주셔야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난 대형주로 끝까지 승부를 봐야 되겠다 그러면 계속 사세요. 아니면 저 밑에서 돌아설 때까지 내가 기다렸다가 그때 더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그런 게 있다 그러면은 하셔도 되는데 장담은 못하죠. 그래서 아무튼 초보자분들은 그거 어려우실 것 같아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비중을 너무 많이 갖고 하지 마시고 조금 줄여서 그렇게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싫어요 누른 사람은 네 고점 지옥이다. 싫어요 안돼. 너무 잘생겼다고 또 질투하시는구나. 덴버공항 아니야? 덴버공항? 덴버공항이 싫어요 눌렀지. 잘해주고 있는데 말이야. 자, 자, 오늘은 그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너무 걱정하지는 마세요.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야 될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되 네, 포트는 조금 능동적으로 네,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기까지 갈게요. 고맙습니다.